사실은 제가 오늘 이렇게 박사님을 모셨던 거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여러분 오늘 이제 함께 볼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졸업선물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사실은 제가 박사님을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니까 만나기 전에 그럼 이미 썼던 책이죠. 이미 썼던 책이에요. 근데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이 책이 이제 저희 책장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꽂혀 있거든요. 집에. 졸업해도 꾸준히 졸고. 네, 맞아요. 졸업 선물. 이 책에서 이 놀라운 점이 이 책이 종합 선물 세트처럼 되게 이렇게 철학적인 내용을 되게 재밌게 쓰시고 되게 유쾌하게 쓰셨어요. 근데 거기서 이게 시작돼서 지금 이제 4년 정도가 흘렀는데 그렇죠. 이렇게 이제 더비가 만들어지는 있고, 거예요. 체인지 그라운드도 있고 네. 안드로메디안도 있고 로크미디어 출판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한 4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또 봐도 전혀 뭐 이렇게 시대가 제가 봐도 잘 썼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이제 한번 모시고 그 박사님의 그 원형 지금에 이렇게 오시게 됐던 그 기본 쩌리 시절. 쩌리 시절. 네, 그렇게 지금도 쩌리지만 개쩌리 시절. 그래서 뭐 오늘 이제 첫 번째로 그럼 무슨 얘기 나눠볼까요?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여기 프롤로그를 보니까 지극히 주관적인 인생 성공 10계명.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관적인 겁니다. 왜 성공이 여러분 절대적인 거는 없어요. 근데 왜냐면 성공이라는 정의 자체도 다르고 방법론도 운이 너무 많이 껴있기 때문에 주관적이죠. 근데 이게 결코 주관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이게 박사님께서 4, 5년 정도 정말 많은 책들을 읽으시고 했을 텐데 어떻게 그때도 이거를 다 아셨는지. 솔직히 이렇게 하면은 재수없어 볼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보고서 그때 날것이거든요. 제가 이게 공부량이 아직 부족했을 때예요. 4년 전 건데 제가 이거 쓴 다음에 책은 못해도 1년에 100권씩은 봤으니까 한 3, 400권은 봤겠죠? 근데 뭐 잘 썼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그때만 해도 내가 졸고 이런 말 쓸 줄 몰랐거든요. 일본이 남들이 안 된다고 말한다는 것을 꾸준히 오래 하는 거예요. 왜 기회는 절대 보이지 않으니까 해보고 나서 돌이켜 보니까 기회였던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복잡게 해서 운이라는 건 우리가 만날 확률로 정해진 건데 그거는 이렇게 한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10년 보고 뭐 5년 보고 20년 보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써놨다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보니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구나. 제가 이렇게 좀 돌이켜 봤을 때. 그다음에 또 웅이사님 여기서 어떤 게 또 마음에 드세요? 저는 이제 10계명 중에 7번인데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인생의 모순을 인정한다. 이루지 못할 것 같은 큰 꿈을 꾸면서도 동시에 철저하게 망하는 시나리오에 대비한 플랜 B를 한 가슴에 담아야 한다. 이 말인데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다시 보면서 되게 놀라웠던 점이 이 졸업 선물에서 시작된 게 이게 이제 완벽한 공부법 일치월장으로 되면서 굉장히 심화되고 확장된 것 같아요. 그럼요. 완전 전략이 다 있죠. 네, 그러니까 그거의 가장 기초, 원형. 날것이죠. 완전 날것. 완전 그러니까 씨앗 되게, 같은 것들. 그러니까 너무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 책은 그 왕공과 일치월장에 넘어가기 전에 기초판으로 되게 좋은 왜냐면 책 그 책 좀 같아요. 어렵거든요. 왕공이랑 일치월장. 근데 두껍고. 이거는 읽기 쉽죠. 저도 그래서 인생은 여러분 모순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일반적인 상식과 사실들이 잘 통하지 않는 게 인생입니다. 왜? 제가 이제 물어보면 그거예요. 여러분은 예를 들어 뭐 운동 열심히 하면 몸에 좋다. 그다음에 공부 열심히 하면은 뭐 인생에 도움된다. 이런 뻔한 사실들 아는데 잘 지켜서 하시나요?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 하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걸 알지만 안 해. 우리 자체가 모순 덩어리예요. 인생이라는 게, 세상이라는 게 각각의 구성원이 모여갖고 만들어진 것인데 그 소스가 모순인데 세상이 정상적일 수 있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모순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여러분을 배신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믿었던 시스템이 붕괴될 수도 있고 알고 보니까 결국에는 누군가 날 배신해서 그걸 찾아서 가보니까 그 배신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이었던 거예요. 저는 당장 오늘도 우리 직원들이랑 밥을 맛있게 먹으면서 닭갈비도 먹고 막걸리도 마시고 점심부터 그 다음에 블루마운틴도 마시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회사의 큰 꿈, 카카오 같은 데 넘어서야죠. 근데 동시에 뭐예요? 우리 회사 내일도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일도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전 조금 더 지나고 보니까 더 여러분이 철저하게 인지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은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망할 건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가장 많이 써보는 게 중요해요. 왜? 여러분이 얼마나 성공할지는 여러분이 계산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성공을 할 수 있어요. 실제로요.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망할 건지는 망한 거의 기준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날리기 때문에 생각보다 계산이 수월해요. 그래서 그 망하는 시나리오에 대한 계산이 정확하고 더 철저하고 치밀할수록 여러분이
인생을 성공할 확률이 반대로 급부로 더 올라갑니다. 무조건. 아무튼 그런데 뭐 세상이 되게 논리 정연할 것 같고 세상이 생각대로 잘 돌아갈 거라고 철저하게 순진하게 믿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죠. 근데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복잡계이고 거기서 운의 요소도 너무 많고 여러분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코로나가 이렇게 터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예상 못했다고 그거에 대해서. 예상한 로표트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세상에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많은데 코로나가 2월 달에 중국에서 터져서 한국이나 이런 데로 인접국가로 확산된 다음에 전 세계로 해서 팬데믹 이렇게 이런 보고서가 없다고요. 보고서가 없어요. 그럼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시름시름 이 경제 이런 난국에 왜냐면은 생물학적 난국이죠. 지금은 코로나가 사람을 죽이니까. 근데 그게 지금 더 무서운 게 뭐예요? 경제 침체라거든요. 그 경제 침체 때문에 시름시름 앓고 계실 텐데 생각보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그럼 여러분이 이것만 넘어가자. 그러면 끝날 것 같죠? 또 온다니까요. 신종플루 안 왔었나요? 메르스 안 왔었나요? 코로나 왔나요? 또 와요. 또 와요. 왜냐하면 바이러스 자체는 여러분 실험을 해보면 얼마나 무섭냐면은 백신을 맞아서 항체를 갖고 있는 쥐에다가 바이러스는 여러분이 주입하면은 그 바이러스가 소멸되기 전까지 그 짧은 시간에도 돌연변이를 일으켜요. 그래서 그냥 엄청나게 빨리 변화하고 바이러스는 세대변이라는데 하루가 안 걸리기 때문에 또 와요. 여러분 메르스는 백신이 없어요. 코로나도 여러분 백신 못 만들 확률이 많아요. 되게 어려워요. 신종플루는 타미플루라는 약이 있어서 고칠 수가 있었던 거였는데 이거는 지금 약이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내가 예상치 못하고 그냥 말도 안 되는 모순으로 꽉 차 있다는 거를 인지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일종의 경쟁력입니다. 경쟁력. 정말로 그 플랜 B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항상 고민하고. 그 다음에 또 5번에 보면은 이게 왕성한 호기심 더하기 집요함. 이게 이제 인생 성공 10계명 중에 5계명이에요. 5번. 네, 5번. 그래서 여기도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리면 노벨상 받은 사람들 중에 이거 해서 노벨상 받아야지 라고 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궁금하니까 그래서 그냥 더 깊게 계속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위대한 업적을 이룬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왕성한 호기심 더하기 집요함. 그러니까 저는 또 안드레 가임이라고 노벨상 받은 분이랑 같이 일도 해봤죠. 공조도 있고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제가 이저자죠. 안드레 가임 교수님 경이에요. 경. 자기를 받았기 때문에 썰 안드레 가임이에요. 안드레 가임 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그 옛날 시절 자기가 아무튼 그 제가 잘 정확하게 까먹었는데 그 이름 자체가 어디 계열 이름이 안드레 가임이라는 게 그래서 러시아에서 공부를 해도 그 이름 때문에 뭐 입학도 제대로 안 됐대요 대학교가.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가 뭐 네덜란드인가로 이민을 갔을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거기서 첫 번째 쓴 논문이 자기 그때 당시에 이제 박사 받고 임팩트 팩터가 몇인 줄 아냐? 1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논문 한 개가 한 번 인용된다는 거예요. 자기 논문이 주목도 못 받았다고. 근데 죽어라 하니까 되게 빨리 그래핀을 발견하자마자 노벨상을 되게 빨리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보고 그 다음에 이런 세계적 석학급 보면은 막 뭔가 이렇게 막 신기가 있어갖고 딱딱딱 할 것 같은데 그런 사람 없어요. 그다음에 사업으로 성공하신 분들도 똑같아요. 내가 이거 딱 성공해야지 하고 한 사람 거의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뭐 어딘가 있을 수도 있겠죠. 제 생각을 뛰어넘는 분도 있을 수도 계시겠지만 제가 사업으로 뭐 어떤 업적을 이룬 분들 뭐 자기 분야에서 한 획을 그은 분들 많이 만나 뵀는데 다 죽어라 했어요. 그다음에 되게 집요해요. 오늘도 제가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 직원들, PD분들 앉혀놓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이런 소스를 줬는데 왜 글을 아무도 안 쓰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글 하나 쓰는데 1시간 걸리는데 저는 5분이면 쓰거든요. 왜냐면은 막상 쓰는 것보다도 안에서 생각이 얼마나 정리된 건가가 되게 중요한데 근데 내가 가진 게 없다 보니까 인풋이 없다 보니까 이게 빨리 플롯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직원들이랑 밥 먹을 때 저는 딱 이거 보면은 기승전결 딱 이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집요하게 한 몇 년 하면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로크미드의 대주주거든요. 3대 주주 중에 하나예요. 대표님, 이사님, 그 다음 저예요. 주주는 4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대 주주인데 그때는 이제 로크가 매출이 장르문학에서 영업이익이 많이 나올 때인데 지금은 뭐 단행본이 거의 삐까삐까하고 뭐 영업이익 자체는 단행본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할 때 대표님한테 그랬다고요. 대표님한테 제가 마케팅 직접 해보면 안 됩니까? 이게 마케팅으로 취업시켜주면 안 되니까 저는 작가인데 이거 쓸 때 제가 하면 안 되니까 헛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대표님이요.
헛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도 안 된다고. 택도 없다 그랬어요, 진짜로. 네가 마케팅을 뭘 하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 이사님한테 얼마나 많은 출판 관계자들이 연락을 하는지 몰라요. 나 마케팅 좀 도와주면 안 되냐고. 거기 신박사가 이런 거 잘하는 걸로 아는데. 그럼 제가 마케팅 전공했냐 이거예요. 그런 거 모른다니까요. 철저하게 웅 이사님이 지켜봤잖아요. 우리도 마케팅을 모르고 잘못한 게 되게 많아요. 그래 안 그래요? 헛돈 쓴 게 되게 많다고요. 헛돈 쓴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집요함을 갖고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금 SNS는 게이트키퍼가 없는 세상이에요. 게이트키퍼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케팅을 하고 싶으면 예를 들어 좋은 글이나 좋은 영상 갖고 아니면 뭐 좋은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100만 원 정도만 있어도 생각보다 많은 걸 알릴 수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예를 들면 100만 원 광고 집행을 한 게 유기적 도달이랑 그 다음에 이제 광고 집행한 거랑 해서 10만 명이 읽었어요. 이게 뭐 네이버 포털 같은데 메인에 올리면 1000만 원 단위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능력 있고 공부량이 되면은 언제든지 광고 집행을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 해서 여러분을 알릴 기회가 있고 뭐 성공하랑 만날 조우할 경우의 수나 뭐 이런 확률이 올라가는 건데 그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 집요함도 없고 호기심도 없으니까 관찰을 안 해요. 저는 정말 많이 관찰을 하거든요. 정말 많이 관찰해서 예를 들어 페이스북에서 좋아요와 공유와 판매의 상관관계를 다 제가 플러스 그려서 알아낸 거거든요. 아, 좋아요는 이 매출이랑 상관이 거의 없구나. 그다음에 여러분 페이스북 공유랑 또 거기 블로그 해놓은 공유랑 또 달라요. 예를 들어 브런치 같은 거 써보면은 여러분이 페이스북에서 외부로 잡히는 공유보다 실제로 브런치에서 공유되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이게 디테일이거든요. 막상 여러분이 페이스북에서 공유 몇 개, 그게 다 진짜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로우 데이터를 콜렉션을 제대로 할 건가, 이런 게 되게 집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브런치를 많이 활용하는 게 네이버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 공유 숫자가 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오늘 그 노하우 하나 깠네. 네? 그러니까 네이버는 공유 숫자가 안 잡혀요, 그게요. 근데 브런치는 브런치 내에서 자기네 집계가 있는데 그게 더 정확해요. 왜냐면은 네이버는 하는 게 유리한 면이 있죠. 왜냐면 네이버는 여전히 훨씬 큰 포털이기 때문에 거기 네이버 어디 걸리거나 검색을 하면 네이버 블로그 훨씬 많이 잡히거든요. 저는 저희가 광고를 집행하는 게 훨씬 저희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그걸 보기 위해서 브런치를 쓰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이 왕성한 호기심과 집요함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뭘 해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집요함이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3번이랑 또 연결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3번 계명은 좋아하는 것 더하기 디테일로 돼 있는데 이 디테일이 약간 이제 집요함이랑 연결될 그렇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를 이제 채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남들은 그냥 지나치기 쉽고 왜냐면 디테일은 잘 안 보이니까 크게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기가 쉬운데 그런 것까지 챙기려면은 기본적으로 나랑 좀 잘 맞고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좀 챙겨야 되는지 여기서 제가 디테일 하나 찝어드리면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보다도 하는 것을 좋아해야 되는 게 여러분 인생에 훨씬 좋은 거예요. 똑같잖아요. 결과론적으로 해서 좋아하는 걸 하나, 결국 내가 하는 일이 좋아한다는 거는 팩트인데 그 순서가 좋아서 하는 건 드물어요. 하다 보면 좋아지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이게 디테일인 거예요. 웅 이사님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맞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 이거 안 좋아하는데 어떻게 시작하지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단은 우리는 인간은 생물체잖아요. 생물이기 때문에 생존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냥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살기 싫으면은 수렵 채집 활동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사냥이랑 어디 가서 비둘기를 잡아먹거나 사과를 따먹거나 그래야 되는데 일단 그럼 여러분이 태어났기 때문에 생존 활동을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럼 이제 직장을 다닐 건데 거기서 내가 이왕 시작을 한 거 내가 이걸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그거를 찾아보다 보면 재밌어요. 재밌어요. 맞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박사님을 만나지 않았다면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생존하는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생존을 하려면 사실 그 순간에는 지금은 뭐 약간 이제 회사 규모가 그때보단 커져서 어떻게 보면 하고 싶은 일에 좀 더 그렇죠. 가는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한 달을 어떻게든지 먹고 살아야 우리 되니까 통장에 돈도 없었을 텐데. 네, 정말 뭐 진짜 파워포인트 같은 거 단순한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붙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다 CS도 해야 되고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처음에는 진짜 그거를 잘하려고 하고 좋아하려고 해야 되고 그런 노력이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콘텐츠 만드는 거 쉽지 않아요. 글 쓰는 거 쉽지 않아요. 영상 만드는 거 쉽지 않아요. 막 이거 하면서 하하 호호 히히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괴롭습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는 우리 윤충희 PD인가 글을 캡처를 하나 해주면서 페이스북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쓴 거예요. 충희 PD님의 뭐 따뜻한 걸로 세상이 조금 더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맛에 사는 거예요. 하다 보면 즐거움이 나와요. 근데 그 잘해야 돼요. 잘하려면 의식적 노력과 앞에 1번으로 가는 거예요. 꾸준히 오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어떤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 오고 재밌는 순간이 오고 그 다음에 옹 이사님처럼 이 선순환 구간이 와요. 내가 여유가 생기면서 내가 잘하는 걸 더 잘하고 싶다 그런 순간이 와요. 근데 그게 극소수죠. 내가 볼 때 살면서 상위 10%밖에 경험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선순환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인생에 되게 뭐라 그럴까 큰 거를 맛보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인생에서 큰 성공하면은 뭐 아파트 사고 뭐 다 중요하죠. 근데 인생에서 여러분 정말로 뭐 여러분의 본질은 여러분 생각이고 여러분 태도, 여러분 마음가짐, 여러분 경험이고 추억인데 결국 여러분 안에 있는 거지 밖에 있는 건 여러분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러면 여러분 진짜 그 본질에서 진짜 중요한 걸 해봤냐 이거예요. 나는 저도 옛날에 당연히 막 명품 사고 그런 게 좋은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지금 고 작가님이랑 정말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되게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게 나중에 성남FC 같은 데를 인수를 해서 이 성남이라는 도시에 정말 생활체육이라는 걸 보편화시키고 싶어요. 그 다음에 성남FC를 우리가 운영을 잘해서 이거를 하나의 거대한 축제장, 유럽의 작은 도시의 축구 문화처 우리나라에 보급을 해서 축구 제가 시즌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까먹었는데 보름마다 왜냐면 어웨이니까 딴 데 가서 경기하고 해야 돼. 아마 보름일 거예요. 보름마다 성남에서는 정말 즐거운 축구 페스티벌이 열리는 거고 그러면서 단순히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 리그 같은 걸 만들어준다는 거 아니면 생활체육을 저희가 잘 만들어서 이 생활체육을 보편화시켜서 진짜 선진국으로 만들고 싶거든요. 뭐 그런 생각하면 되게 신나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 이사님이랑 얘기를 해요. 나는 5년 정도만 너희들이 후견을 해주고 비영리로 완전 전환할 것이다. 그 전까지 다 생존해라. 이걸 다 이미 벌써 말하고 있어요. 막 사람들 그럴 거예요. 이 새끼는 뭐 양아치 새끼 아니? 뭐 가진 것도 없어 무슨 뭐 나간다는 얘기를 해. 근데 전 보이거든요. 그게 보이거든요. 그냥 재밌죠. 집을 가진 것도 없고 당장 내일이 힘들지만 그래도 즐거운 거예요. 또 무슨 마지막으로 얘기해 볼까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 계명인데요. 행복한 가족을 만든다.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그것을 정말로 함께할 사람은 가족밖에 없다. 가족 같은 친구를 만드는 것은 좋은 방법이나 쉬운 일은 아니다. 단단한 가족은 행복한 인생의 척추다. 되게 비유나 상징도 좋아요, 이 책이. 제가 글 잘 쓰죠. 척추에 비유한 건 진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신 글빨러기 때문에 뭐 이때부터 떡잎부터 알아봤죠. 아무튼 근데 행복한 가족 여기서 조금 이제 벌써 웅 이사님이 인터뷰 하자 그랬을 때 저도 기쁜 마음을 한 게 내가 이거 안 본 지 꽤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가로로 여지를 잘 남겨놨네요. 저는 여기서 일반적인 가족도 중요하지만 저는 요즘에 회사를 되게 신경을 많이 써서 와이프한테 미안할 정도인데 오늘도 우리 회사 애들 보면 다 아들 딸 같거든요. 여동생 남동생 같고 옹 이사님 보면 내 친동생 같고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잠자는 거에 다음으로 많이 쏟아야 되는 시간이 먹고 사는 일에 대한 시간인데 오늘도 우리 직원들이 다 다른 회사에서 있었던 친구인데 거기서 막 회식 때문에 짜증나고 내가 막 우리 새로운 직원들한테 우리 회사는 뭐가 제일 좋아요? 쓸데없는 게 없어서 좋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골 때려요 그게. 그 쓸데없는 걸 도대체 누굴 위한 쓸데없는 짓이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우리 회사는 내가 우리 회사가 궁극적으로 목표가 휴가가 30일이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와, 졸라 간지난다. 저 회사 가고 싶다. 막 이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직원을 위한 게 아니에요. 사실 나를 위한 거예요. 왜? 우리 직원이 인재가 됐을 때 이탈을 방지하려는 저도 뭐 이렇게 핵심 카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휴가 30일. 이 되게 큰 카드예요. 휴가 30일은 여러분이 얼마나 무섭냐면은 20일을 쉬면 한 달을 풀로 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월화수목금이니까. 거기다가 10일 붙이고 추석 끼면은 거의 2달을 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재택근무기 때문에 그걸 조금 합치면 2달, 그러니까 1년에 한 달은 나 오늘은 나 요번 달에 남미 갔다 올게. 나 요번 달에 네덜란드 한 달 거기 가서 쉬다 올 거야. 나 요번 달은 프랑스 몽마르트 언덕 이런 데 가갖고 그냥 마음의 여유를 찾고자 해. 에어비앤비 빌려갖고. 그런 개수액을 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아직 규모가 작기 때문에 성과를 나는 걸 다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정해주고. 예?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뭐 영업이익이 10억은 아직 넘진 않는데 예를 들어 만약 영업이익이 20억이 됐다고 쳐봐요. 그럼 미니멈 10%는 프로핏 쉐어링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잘한 친구는 뭐 3, 4천, 5천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예? 웅 이사님이 대표적으로 열심히 해갖고 연봉이 빨리 오른 케이스고.
아무튼 저는 뭐 이런 거를 굳이 내가 살아가는데 회사에서 그냥 못 먹고 죽어서 그냥 내가 죽지 못해서 그냥 회사에 다니게 그러고 그러면 쓰겄나 이제 이게 싶은 거예요. 저는 우리 회사가 되게 하나의 유기체로서 성장하는 거 모습 보는 것 자체가 되게 즐겁거든요. 그냥 뭐 회사가 되게 가족 같았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롤 모델이 돼서 많은 회사가 이런 가족 같은 회사. 아무튼 뭐 이 10계명이 뭐 있는데 지금 봐도 잘 썼네요. 여러분도 뭐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네. 이거 10계명에 대해서.